예전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이제 멈추세요. 모든 것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몇 시간씩 공부에 쏟아붓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많이 읽고 많이 적고 아주 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립니다. 그 느낌은 정말 너무 지칩니다. 문제는 당신이 충분히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쩌면 당신이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방식대로 공부하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식은 잠깐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당신은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도 막상 얼마나 기억나는지 별로 없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물을 양동이에 붓고 있는데 양동이 바닥에는 구멍이 아주 많이 나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거의 다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최대한 많은 지식을 밀어넣으려 하지만 뇌는 그중 얼마 되지도 않게 붙잡아둡니다. 가장 안 좋은 점은 그들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가장 흔한 실수들을 정면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실수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고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광펜으로 많이 표시하고 필기를 몇 번 더 읽기만 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방식은 익숙하다는 느낌만 만들어줄 뿐 오래가는 기억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그 내용이 눈에 익어서 이미 이해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익다는 것이 곧 기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구나 필요할 때 그 지식을 스스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고 해서 당신이 더 뛰어난 감독이 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신은 그 영화의 내용에 익숙해질 뿐입니다. 반복해서 읽는 방식의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심하게 만들지만 실제 효과는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벼락치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황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졌는데 공부할 내용은 너무 많아서 밤을 새우고 커피를 마시며 적어도 내일까지는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빨리 공부하려고 애씁니다. 분명 벼락치기는 눈앞의 시험을 넘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약간의 정보를 기억하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당신이 배운 것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뇌는 그것을 오래 보관해야 할 중요한 지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정보 흐름으로 보고 재빨리 없애버립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잠깐 기억하는 것과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짜로 이해하는 것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라면 시험 하나만 겨우 통과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정말로 지식을 이해해서 오래 활용하고 싶은가요? 세 번째 실수는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오류입니다. 당신은 책을 읽고 강의 영상을 보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이미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직 지식과 접촉한 단계일 뿐,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합시다. 수영에 관한 책만 읽고 다른 사람이 수영하는 영상을 보기만 한 뒤 수영장에 뛰어들면서 자신이 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서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자기 말로 다시 설명하지도 않고 연습도 하지 않는다면 지식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부는 책상에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공부가 끝난 뒤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시간을 공부하고도 다음날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만 공부해도 아주 오래 기억합니다. 그 차이는 방법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정보를 무작정 많이 집어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뇌가 더 능동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습니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학습 피라미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읽기만 하면 기억률은 매우 낮습니다. 강의만 듣는다고 해도 기억의 정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시각 자료를 관찰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 기억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더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직접 실습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다시 가르칠 때입니다. 그때 뇌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뇌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정보를 다시 정리해야 하며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기억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이 지식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읽기만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자기 기억 속에서 지식을 능동적으로 끌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꼭 적용해 볼 만한 방법은 능동적 회상입니다. 노트를 펴놓고 반복해서 읽는 대신 자료를 덮고 스스로에게 내가 아직 무엇을 기억하는지 물어보세요. 그 개념을 자기 말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책을 보지 않고 핵심 내용을 직접 적어보세요. 이 방법은 처음에는 더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운 느낌이야말로 당신의 뇌가 정말로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범주에서 아주 유명한 기법 중 하나는 파인만 기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배운 개념 하나를 고른 뒤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말해보세요. 만약 그것을 단순하고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충분히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막히는지 매번 확인해 보세요. 바로 그 지점이 다시 돌아가 더 깊이 공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모호한 부분들을 더 많이 수정할수록 당신의 이해는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이라면 자료를 보지 않고 한 내용을 직접 설명해 볼 용기가 있나요? 단 한 번만 해봐도 자신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를 아주 자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더 오래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자주 그들은 자기 점검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플래시카드를 사용합니다. 기출 문제를 풉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험날이 되어서야 자신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부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이 공부법이 강력한 이유는 뇌를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인출하는 상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지 않고 어떤 지식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을 때마다 당신은 그 기억의 경로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간격 반복입니다. 뇌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을 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공부하고 그대로 두면 정보는 금방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벼락치기가 매우 쉽게 잊히는 이유입니다.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한 번에 아주 많이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복습하되 매번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날 새로운 내용을 공부합니다. 며칠 뒤 짧게 복습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자료를 보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방식이 바로 그 정보가 중요하며 오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뇌에 이해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그것을 매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루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공부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시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벌써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2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부터 1시간을 공부하겠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단지 2분만 시작하면 된다고 말하세요. 한 페이지만 읽으세요. 플래시카드 하나만 만드세요. 핵심 한 가지만 적으세요.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공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과 연결하세요. 양치 후에 플래시카드 하나를 복습하세요. 아침 식사 후에 짧은 테스트 하나를 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 개념 하나를 스스로 요약해보세요. 공부가 익숙한 활동과 연결되면 하루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탈진할 정도로 공부하면 뇌는 공부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래 억지로 앉아있기보다는 시간을 잘게 나누세요. 짧은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고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지루함도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솔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 해도 한 번만 써보고 그만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발전하는 사람은 시험 전날 밤에 폭발적으로 몰아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전하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의 노력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은 마지막 순간의 공황보다 언제나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공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달라지는 것은 점수만이 아닙니다. 자신감, 주도성, 그리고 공부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함께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당신을 지치게만 하고 정작 남는 것은 별로 없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멈추세요. 지식이 진짜로 당신 안에 남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공유한 방법들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능동적 회상인가요? 자기 점검인가요? 간격 반복인가요? 아니면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혹시 당신만의 효과적인 공부법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당신에게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요. 그리고 더 많은 유익한 공부 팁을 받아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